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중남부 국경지대. 각종 생필품을 실은 트럭 100여 대가 선착장에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트럭이 유일한 육상 운송수단으로 손꼽혔는데요. 물류 트럭이 아프리카 중부에서 남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잠베지강 인근의 카종굴라입니다.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 4나라의 국경이 이곳에서 만나고 있죠. 잠베지강을 건너려면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선착장에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폰톤이라고 불리는 바지선이 단 2척뿐인데다 크기도 작아 한 번에 트럭 2대만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라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작에 다리를 놓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의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오랜 수건인 잠베지강의 다리 건설. 사람들은 40년간 불편함을 참으며 언젠가 이곳에 다리가 놓이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반 그들의 40년 수건을 이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다리 건설이 국제 원조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보츠와나와 잠비아 두 국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 4개 국가를 잇는 카중굴라 대교. 이 다리가 완성되면 강을 건너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던 것이 단 2시간으로 줄어드는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소식에 남아프리카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의 건설사들까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4개 국가의 물류 속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까지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기에 각 나라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열을 올렸죠. 사실 카중굴라 대교는 일본 국제협력단의 국제 원조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경우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기업이 시공권을 갖는 게 통상적인데요. 자이카는 특수 공법 수행 실적을 입찰 참여 조건에 넣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유리하도록 비열한 꼼수를 부린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수행한 특수 공법 수행 실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 국가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숨막히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우선 중국은 1,3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원가도 나오지 않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면 아프리카 내에 다른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무리한 저가 입찰로 승부를 건 것이죠. 아프리카 정부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저가 입찰의 주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일본은 일본 국제협력단을 믿고 2억 달러가 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은 공사비 1억 6,200만 달러, 약 1,890억 원을 제시하며 보츠와나에서 했던 5건의 도로공사 실적과 교량건설 실적을 제안서에 포함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실적이 제안서에 가득했죠. 가격 경쟁력을 지닌 중국과 든든한 뒷배가 있는 일본. 그 사이에서 대우건설은 정직하게 실력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볼 때 대우건설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중굴라 대교의 시공권은 한국이 따내게 됩니다. 보츠와나 측의 심사 결과를 들어보면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보츠와나의 프로젝트 매니저 피우스 시온 씨는 중국 기업이 만든 도로는 10년을 못 버티고 하자가 생기지만 대우건설이 만든 도로는 30년이 지나도 멀쩡했다며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990년대부터 거대 자본을 앞세워 저가 수주로 아프리카 건설 시장을 독차지했던 중국. 10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형편없는 실력이 드러난 것이죠. 당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중국 건설사의 시공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역시 한국 기업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우건설은 일본,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뚫고 시공권을 따내 30년 만에 아프리카 재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우건설 담당자는 공사를 진행하던 62개월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적으로 까다롭진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건설 인프라가 워낙 열악해서 인력 채용과 원자재 조달, 전력 공급까지 모든 게 험난했다는 것이죠. 일례로 공사 초기에 콘크리트 타설에 쓸 레미콘을 현지 업체에 맡겼는데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다른 협력사를 찾았지만 모두 함량 미달이었다고 하죠. 중국 업체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의치 않고 기준 미달의 원자재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달랐습니다.
1,500km나 떨어진 나미비아에서 시멘트를 직접 조달해와 레미콘으로 배합해서 쓰며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죠. 또한 카준굴라 교량은 철도와 도로가 함께 지나는 교량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교각 간격을 늘릴 수 있으면서 진동 제어에 유리한 엑스트라 도즈 교량 형식을 적용해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 특성상 가뭄이 심할 때면 최대 15시간까지 정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상대국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했는데 나라가 달라 관세를 냈던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죠. 공사 주체가 두 개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대금 체불이었는데요. 잠비아 정부가 공사비의 약 10%인 173억 원을 체납하면서 2주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지난 10월 대우건설은 길이 923m, 폭 18.5m의 카준굴라 교량을 준공합니다. 5년 2개월간 지속된 남부아프리카의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1,6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단독 수주, 무제의 1,000만 시간 달성, 남아프리카 국경을 잇는 최초의 다리 등 대우건설이 이뤄낸 업적은 감동적입니다. 아프리카 카준굴라 대교에 대한 관심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국경을 접한 4개국의 대통령이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완성되어가는 다리를 보며 모두 감탄했다고 하죠. 손꼽히는 우수 건설 사례로 각국 공무원과 기업인도 현장에 수시로 다녀간다고 합니다. 장비나 원자재를 어떤 걸 쓰는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대우건설에게 부탁해 배워간다고 하죠. 아프리카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이 덜 돼 기회의 땅으로 통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물류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중국이 저가 수주로 아프리카의 건설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지만 세월이 흐른 요즘 부실공사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더 이상 중국은 고용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우건설의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6개의 주탑이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준굴라 교량. 아프리카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무척 아름답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만든 이 다리가 아프리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까지 듭니다.